송케 조합이 해체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깡패 조합이 되는 건가요? 아까 댓글에 올라와서 이강인, 음바페. 자, 포르팀입니다. 네이마르가 떠나고 음바페가 왔습니다. 이강인 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오늘 김종룡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음바페 선수가 거의 올 시즌에 뭐 심한 경우에는 PSG랑 계약이 돼 있지만 아예 그 개점 휴업인 채로 시즌을 마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시기도 있었는데, 네, 방출 대상군이랑 훈련을 하고 있었죠 한동안. 그렇습니다. 그 개막전 때도 명단 아예 제외가 되고 막 영입이 됐던 덴벨레하고 나란히 앉아서 구경하는 모습이 잡혔었는데, 굉장히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이 빠르게 변하면서 한국에서 뛰었던 게 네이마르의 PSG 고별전이 됐고, 네. 네, 이강인 선수하고도 마지막으로 뛴 경기가 됐고, 네이마르는 사우디 알 힐랄로 떠났습니다. 장현수 선수의 동료가 됐죠. 네, 뭐 물론 장현 선수가 뭐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네.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. 아릴랄이 공격수,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빼고 여기저기 다 사고 있었는데 네. 스트라이커까지 보강하면서 이제 사우디의 그 화려한 팀들 중에서도 원톱을 노리는 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사우디 얘기가 뭐 지금으로서 우리한테 제일 큰 관심은 아니고 그 사우디 리그 중계권도 스포티빙까지 산 것 같더라고요. 네, 뭐 국내 중계가 되고 있죠. 네. 스포티비인가 아무튼 됩니다. 네. 되고 있고요. 예. 그 네이마르 선수가 사실은 훈련하고 투어 도는 동안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장님이랑 이제 줄을 잘 탔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가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그 강인유라고 브라질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브라질 향후의 멤버로 인정한 듯한 약간 그런 뉘앙스까지 있었는데 가면서 이제 서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인사도 주고받고 그렇죠. 뭐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. 네,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좀 짧았지만 뭐 영광이었다 뭐 이런 글을 남겼고, 네이마르가 이걸 또 이제 공유를 하면서 뭐 아들이라는 네. 단어를 썼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네. 아들, 나도 이제 짧았지만 즐거웠다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. 하트인가 뭐 그런 이모지도 쓰고요. 다른 동료들보다 좀 말을 길게 써서 이제 국내 팬들은 거기에 또 마음이 또 심쿵하는. 네. 뭐 네이마르가 워낙 또 대단한 스타니까 그렇게 이강인 선수를 아껴주고 친하게 지냈던 거에 대해서 좀 애정이 우리도 많이 갔던 것 같고, 아무튼 사우디 리그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뭐 스타 군단이네요. 뭐 모든 팀들이 뭐 지금 네이마르가 가는 알힐랄 같은 경우는 마우콩이라고 있나요? 네네네. 네. 그 바르셀로나 갔다가 러시아 갔던 네. 마우콩, 그리고 네베스가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죠.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 선수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. 네, 쿨리발리, 또 밀린코비치, 사비치 이런 선수들, 대단한 그런 선수진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, 뭐 이렇게 사우디 프로리그 현재 지금 가 있는 선수들 이렇게 리스트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데, 뭐 네이마르가 92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좀 그래도 더 뛸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럼요. 유럽 생활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건가 싶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고. 굉장히 아쉽죠. 게다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클래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는데, 전력적으로도 좀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이탈인 것 같고,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음바페가 싫어해서다. 음바페가 네이마르와 함께 같은 팀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. 이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, 실제로 네이마르가 이적이 되자마자 음바페가 인디안 밥을 받으면서 훈련장에 복귀를 했습니다. 인디언 밥이요. 네. 네. 이게 정말 그 루머가 단지 루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. 네, 뭐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프로다 보니까 네.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대외적으로는 뭐 서로 골 넣으면 골 세리머니 같이 해주고, 네. 그리고 이제 그런 루머가 있으면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절대 아니다. 우리는 이제 프로로서 잘 지낸다, 사이 좋다 이런 발언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. 하지만 그런 류의 보도, 사이가 안 좋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는데 나가는 마당이 되니까 네. 뭐 확인 사살처럼 그런 정황들이 더 올라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사이가 좋다 안 좋다, 인간적으로 어떻다 이런 걸 넘어서 그럼 뭐죠, 우리가 알 수가 없지. 네, 음바페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거죠. 메시와 네이마르 형들을 보내버리고 네. 내 중심으로 팀을 짜라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아마 선수로서 존중을 할 겁니다. 뭐 그 선수들의 기량이나 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지만, 뭔가 좀 더 팀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, 혹은 자기가 좀 더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팀을 이제 개편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, 뭐 메시도 뭐
일찍 나갔고 네이마르도 나가면서 음바페가 그동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도 지금 번복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재계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. 네, 뭐 재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. 보도에 따라서 꽤 길게 할 것이다부터 뭐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를 잡기 위해서 딱 1년만 늘려서 2년 계약을 제안했다. 네.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뭐 돌아가는 거 봐야 이제 알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단지 이번 시즌 1년만 뛰고 FA로 내년에 레알 간다가 아니고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. 음바페가 네이마르를 내보내기 원했다라고 올라온 게시물에 네이마르가 좋아요를 누르는 게 또 알려지면서 굉장히 요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네이마르 본인도 공개적으로 아무 얘기를 하질 않았고 또 뭐 잘 좋은 조건으로 일단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이강인 선수입니다. 이제 네이마르하고 한 경기밖에 결국 못 뛴 게 됐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또 다른 월클 정말 21세기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음바페하고 이제 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뭐 전술적으로는 네이마르만 있을 때하고 음바페만 있을 때하고 이강인 선수에게 직접적인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어느 위치 뛸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그 자체에서 오진 않잖아요. 네, 네. 뭐 어느 쪽이든 이강인은 주전으로 뛸 것이 네. 뭐 상당히 유력했고 이 네이마르와 음바페는 둘 다 왼쪽 윙어기 때문에 네. 이강인 선수와 위치가 겹치진 않죠. 근데 이제 네이마르만 있을 때 음바페만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음바페가 더욱더 이강인을 필요로 한다. 음바페한테는 이강인 같은 동료가 필요하다. 그래서 이강인 선수한테는 오히려 입지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일단 덴벨레를 데리고 와서 오른쪽 윙자리가 찾고 최전방에 곤살로 하무스가 있고 왼쪽에 네이마르가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요 쓰리톱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체제를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. 근데 이제 뭐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고 이 선수가 패스만 전담을 하는 패턴을 갈 수도 있지 않겠는 예상이 있지만 에니케 감독이 요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놓고 이제 두 명의 메잘라를 두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두 메잘라 자리 하나 정도를 이강인 선수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렇죠. 말씀하시는 안 중에서 공미 한 명이 전담으로 있는 안은 이제 4-2-3-1이죠. 네. 보통은. 근데 4-2-3-1은 포메이션이 좀 경직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중앙 공미 자리에 진짜 전문 공미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으면은 팀 좀 경직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엘리케 감독이 대체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감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독들을 선호하지 않죠. 4-3-3을 엘리케 감독은 어느 팀에 있든지 네. 기본적으로 선호해 왔고요. 그러면 이제 메잘라 자리 중에 하나에 이강인 선수가 서게 될 것이고 오른쪽 메잘라냐 왼쪽 메잘라냐를 볼 때 아마도 음바페 선수랑 좀 가까운 쪽에서 직접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왼쪽 메잘라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네.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. 기본적으로 포백을 쓰지만 이 팀이 지금 뭐 개막전 때 했던 것도 그렇고 오른쪽에는 하키미 선수가 거의 뭐 세계적인 풀백이고 정말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공격수예요. 그렇죠. 왼쪽에 수비적인 백을 두면서 왼쪽은 상대적으로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개막전 때도 그렇고 오른쪽에 나와가지고 하키미하고 좀 이렇게 밸런싱을 했어야 되는데 왼쪽 메탈러로 만약에 나오면은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. 네, 수비 그렇죠. 구성도. 예. 그러니까 4-3-3을 쓸 때는 왼쪽이면 레프트백, 왼쪽 메잘라, 왼쪽 윙어. 네.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세 명이 측면에서 어떤 삼각의 콤비네이션을 만드는 게 측면 공격의 기본인데 이 셋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물론 제일 좋겠지만 셋 중에 한 명이 수비적이면 나머지 둘은 그 수비 선수를 믿고 좀 더 공격에 전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레프트백이 개막전에 리카란데스가 나왔고 마르키뉴스로 교체가 됐습니다. 약간 수비적인 레프트백을 쓸 경우에는 이강인과 음바페가 네. 우리 뒤에는 어차피 리카가 버텨주니까 뒤로 내려갈 걱정 없이 좀 더 앞에 머무르면서 이강인이 패스를 주고 음바페가 침투하고 네. 뭐 이런 식의 구도를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뭔가 네이마르 정도 되는 선수가 결국 음바페의 뜻에 따라 떠났다라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거 뭐 까딱하다가 뭐 음바페가 좀 축구해보다가 이강인 내 스타일 아니다. 한마디 하면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걸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물론 그런 그러니까 음단장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중에 하나인데, 그러니까 그런 우려보다도 그 이강인을 내보내고 혹은 뭐 팀 시즌 중에 갑자기 내보낼 수 없으니까 팀 내에 있는 선수 중에서 이강인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굴 쓸 거냐 하면은 없다는 거예요. 마땅한 선수가. 음바페 본인에게 패스를 제일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니까. 그러니까 스타일상은 일단 이강인이 제일 선호될 것이다. 오히려 음단장에게 네.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. 지금 뭐 국내에서는 그 음쪽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.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이적 관련해가지고 네네. 거의 뭐 생떼를 부르듯이 남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. 근데 어쨌든 구단하고의 그런
그 싸움에서도 음바페는 얻을 것을 다 얻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본인이 손해보는 재계약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결국 팀에도 복귀를 했고 네이마르도 내보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2라운드부터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낯선 풍경이긴 합니다. 이런 팀의 운영되는 모습이나 어쨌든 음바페는 그럴 정도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봐야겠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음바페 본인이 그만한 밸류나 실력을 갖췄다지만 저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팀이잖아요. 네. 음바페는 프랑스 대표팀의 간판 스타고, 그러니까 다른 국적도 아니고 프랑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이 있고요. 그래서 음바페가 지금 요구를 많이 했던 게 자기와 동료인 프랑스 대표 선수를 대거 영입해달라, 약간 이렇다는 게 많은 루머 아닙니까? 그래서 이번에 루카 헤르난데스가 왔고 이미 덴벨레가 왔죠. 그렇죠. 콜로무아니 영입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래서 팀을 기존의 좀 다국적 스타팀에서 프랑스 색채가 굉장히 강한 팀으로 국수주의적인 그런 건가요? 뭐 그렇게 짜면서 뭐 이제 그러고 자기는 내가 가려고? 많은 팀들, 네. 많은 명문팀들이 그렇게 하죠. 이를테면 바이에른도 독일 대표팀 그 자체가 되고 싶어하고 그것에 이제 목소리가 별로 안 큰 유망주들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면은 아무도 나한테 뭐라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아무튼 우리의 관심사는 어쨌든 이강인입니다. 뭐 PSG 뭐 좋은 팀이고 음바페 대단한 선수고 뭐 다 좋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지금 네이마르가 있고 음바페가 빠졌던 상황에서 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굉장히 중용을 많이 하면서 팀에 적응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상적인 상식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이강인 선수를 뺄 이유가 거의 없다. 네. 네. 하지만 문제는 이 팀이 지금 상식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. 네.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거죠. 네. 근데 잘 하지 않을까요? 저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뭐 프리시즌 때도 그렇고 지금 개막전 찍힌 것도 보면 계속 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팀의 구조상. 네, 뭐 개막전이 재미없고 답답한 경기였는데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나 뭐 팀의 승리를 이끌거나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 MOM이 됐다는 거는 그냥 순수 경기력으로 이 선수가 제일 볼만했으니까잖아요. 예, 뭐 쓸 수밖에 없죠. 네, 그리고 정말 패스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에니케 감독의 축구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서 뭐 드리블 이런 부분으로 지난 시즌에 많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지금 파리 생제르맹 같은 이런 수준급 공격수들이 있는 이런 구도에서 이강인 선수의 가장 어떤 빛날 수 있는 능력이 패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에니케 감독 이걸 좀 잘 뽑아먹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재미 없어질 때가 뭐냐면 엘리케 축구가 월드컵에서 일본이랑 경기 잘 못할 때도 그랬는데 패스를 돌리기만 하고 그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로 찔러넣지 못할 때. 그렇죠. U자 드리블 계속하고 네. U자 빌드업하고. 그렇죠. 그리고 네. 이제 오히려 이제 드리블이나 볼키핑으로 상대를 끌어당기고 침투 패스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히는 패스만 밖에서 돌리고 있을 때 그럴 때인데 이강인의 그 어떤 볼키핑 능력, 네. 지난 시즌 수치로 증명된 볼키핑 능력이 프랑스 리그에서 상대 수비수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뺏어야겠어요. 덤빌 때 벗겨내고 음바페한테 주면은 그 찬스가 열리는 거니까 이강인 선수가 제일 필요하다고 봐야죠. 오히려 팀 구조상. 그렇죠.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걱정은 일리가 있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제 생각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음바페 잘 부탁한다. 불어로 한마디. 모릅니다. 네. 네. 제 불어는 뭐 지금 몇 시야? 날씨가 어떻니? 자, 미리 얘기하겠습니다. 이것밖에 음바페한테 모릅니다. 미리 메스 복구. 아, 네, 잘 고맙다. 부탁해. 네. 네. 고맙다라는 뜻입니다, 여러분. 네.